이 만평의 제목이 쉬었음 비트코인입니까? 네. 쉬었음 비트코인 무슨 뜻이죠? 취업 준비를 하거나 무언가의 이제 목표를 위해서 잠시 경제 활동을 중단한 청년들을 이제 쉬었음 청년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도 잠시 상승을 멈추고 숨을 고르고 있는 쉬었음 비트코인이다라는 걸 표현해봤습니다. 근데 맞죠. 비트코인도 사실은 우리가 매일 얘기를 해서 그렇지 청년의 시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쉬었다고 하는데 어디까지 쉬고 있나요? 76,000까지 쉬었다가 네. 지금 77,000 정도로 다시 올라왔죠. 어제는 정말 간만에 미국 이란 이슈 때문에 비트코인이 많이 흔들렸다? 살짝 조정을 받았다. 그렇게 볼 수 있었는데요. 여러 호재와 악재 사이에서도 좀 잠시 숨을 고르면서 트럼프의 이제 공격 보류보다는 이제 공격하려 했다라는 그런 얘기에 시장이 조금 더 반응을 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슈가 남아있죠. 클래리티, 본회의 이제 상정, 이런 것도 남아있고, 또 그 외에 이제 이란과 미국의 호르무즈 이슈도 남아있고, 또 우리나라 안에서 보면 과세 이슈도 되게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두고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지 방향을 좀 고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쉬고 있지만 마냥 쉴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이제 짧은 전망. 다행입니다. 지금 댓글에서 어떤 분이 어디까지 쉬는 거냐, 오르지도 않고 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올해 6만 달러까지 갔던 게 제가 기억하기 2월 초인데 2월 초 대비 여전히 한 20% 넘게 오른 가격이죠. 6만 3천 정도까지 내려왔다가 미국 이란 전쟁 이후로 쭉 좀 더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중간중간 조금씩 꺼졌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 바로 중간에 살짝 꺼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제 비트코인이 좀 빠지긴 했는데 왜 빠졌는지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나머지 얘기를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보시면 일단 전날 밤부터 비트코인이 조금씩 내려왔었죠, 살짝. 미국 이란 이슈에 따라서 좀 실시간으로 연동돼서 가격이 조금 조정을 받고 또 회복이 되는 모양새도 보였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6,000까지 좀 내려갔다가 그리고 조금 회복을 해서 지금은 76,000으로 다시 조금 내려왔네요. 76,000달러 후반대까지 좀 내려왔는데 77,000달러대 안팎에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달 초에 조금 비트코인이 잘 올라와서 8만 달러를 넘기고 안착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심리적 지지선이 그때 이제 8만 달러에서 좀 형성이 됐었는데 8만 달러 지지선은 좀 이탈한 모습입니다. 어제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연장됐다라고 봐야겠죠.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악재가 연장을 계속해서 이제 맞습니다. 다시 미국과 이란이 물리적으로 이제 투닥투닥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됐었고 그리고 어제 일련의 사건들이 좀 발생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좀 시사가 됐습니다. 일단 유가가 좀 올랐었죠. 네, 유가를 보시면 다 100달러,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100달러 위에서 가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분간 유가는 조금 높은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유가를 잡고 흔들 것 같습니다. 보시면 WTI도 104달러, 전날 대비 이제 3.32% 상승을 했습니다. 두바이유도 105달러까지 올랐고요. 이거 사실 두바이유는 굉장히 저렴한 원유 중에 하나인데 거의 2배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브렌트유도 보시면 112달러, 상당히 비쌉니다. 네, 전날 대비 2.60% 오른 상태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안 좋은데 사실 예상이 됐었죠. CPI나 PPI 발표가 됐을 때 에너지 때문에 계속 조금 상향이 되고 있었다라는 이런 분석이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에너지 이슈가 계속해서 물가에도 영향을 주고 인플레이션 압박도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무래도 위험 자산에 좋지 않은 신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조금씩 이런 부분에 약간 정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5월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다. 거의 진짜 좀 나를 성질나게 하고 있다. 약간 이런 톤으로 SNS에 또 글을 올렸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그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많았는데 이 발언이 좀 무게감 있게 다가왔던 것이 뭐였냐면 그전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충제가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과의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데서 얘기가 잘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사람들이 신경 안 썼는데 지금 중국이랑 얘기한 것도 잘 안 됐죠. 중국이 이란한테 뭐 해줘서 이 호르무즈 열 수 있을 거다 생각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출구 전략이 없지 않냐. 그러면은 미국이 할 수 있는 선택은 전쟁 다시 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요런 이제 시각이 좀 나오고 있어서 그런데 요 관련한 내용 좀 전해 주시죠.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전날 이제 뭐 트럼프가 자신의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서 뭐 이란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뭐 군사 옵션을 재검토하겠다, 뭐 이런 내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내용이 추가로 보도가 됐는데요. 그러면서 시장이 조금 완화가 됐었긴 했습니다. 하락폭이. 미국이 이란산 원유 제재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겠다. 그러니까 면제하는 것을 제안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유가도 조금 낮췄었고요. 이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보도는 이제 이란 반관영 통신 매체 타스님에서 보도를 했던 거고요.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악시오스에서 백악관이 이란의 최신 종전안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 이후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하락폭을 다시 키우고 유가도 많이 올랐던 건데요. 살펴보시면 악시오스가 이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말을 인용해서 이란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전달했던 최신 종전안을 미국이 거부했다라는 내용을 이제 보도를 한 거고요. 이란에서 미국이 석유 수출 통제 일부를 이제 수출 통제에 대한 일부를 좀 협상 기간에 대해서 유예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란이 이제 상응하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제 대응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지금 뉴스를 가지고 와 주신 건데 약간 제가 덧붙여서 해설을 드리면 먼저 이란을 타격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시사하면서 주말 사이에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좀 내렸어요. 많이 내렸고 그 상태에서 사실 이란 입장에서 이란과 지금 미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다르냐면 이란은 일단 전쟁을 끝내자. 그리고 핵무기 뭐 이런 얘기는 그 나중에 얘기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이거 선결 조건이다. 핵무기를 니네가 포기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없다. 요 입장인데 처음에 이란 관영통신, 중관영통신인 이 타스님에서 나왔었던 내용은 뭐냐면 미국이 약간 그 이란에 지금 역봉쇄를 하고 있는데 그 원유 봉쇄를 일시적으로 해제해 줄 것을 제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풀어줄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러면 유가가 조금 기름 수급이 원활해지겠네 하면서 유가가 상승을 하고 살짝 3대 지수도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반등했는데 그거 사실 무근이고 이란이 준 거 우리 마음에 안 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면서 다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잠깐 비트코인은 이제 75,000달러 선을 볼까 말까 하는 이 위치까지 내려갔었는데 여기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올린 거죠. 그래서 이제 SNS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 20일에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사우디, 카타르, UAE 다 좀 하지 마, 좀 안 하면 안 되니? 약간 일단 이렇게 보류. 해서 우리가 일단 보류하는데 그래도 핵무기는 니네 포기해야 된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대로 이제 준비를 했던 건데 트럼프가 이란의 최신 종전안에 실망했다. 그러면서 나는 한치의 양보도 없을 것 이런 얘기를 한 뒤 이렇게 말씀 주신 대로 소셜 미디어에 올렸는데요. 트럼프 말대로는 아랍에미리트의 대통령이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미국 현지 시각으로 19일 날, 그러니까 내일로 예정된 이란 공격을 준비를 했었는데, 요청이 있어서, 철회했다. 대신, 지금 되게 중요한 협상이 진행 중이고,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할 건데, 우리가 만족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미국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이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대규모 전쟁, 그러니까 대규모 공격도 불사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얘기했었죠. 이게 사실 중요한 게 이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일부 안전된 자산도 있고 또 좀 불안정해진 자산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격을 하려고 했었다. 언제든 공격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조금 시장에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미국 이란 전쟁이 계속 시장에
좀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뭐 이게 타임라인은 뭐, 그러니까 뭐 항상 있었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뭐 주겠다 시간을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나요? 제가 뉴스를 찾아봤을 때는 별도의 타임라인이 나오는 게 또 없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며칠 유예, 공격 유예 뭐 이런 메시지들이 꾸준히 나왔었는데 사실상 지금은 이미 의회 승인 하에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넘어버렸고 트럼프 선에서는 이런 실시간으로 이란을 압박하면서 반응을 살펴보는 작전을 좀 구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리얼타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뭐 잠깐 맞아요. 지금 쟁점 자체는 핵무기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이란은 종전 먼저 그리고 핵 협상은 나중에 미국은 무조건 핵 협상부터 끝내고 종전 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만 보면은 정말 협상이 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어렵죠. 또 해내겠죠? 해내면 좋은데. 해내야 될 텐데요. 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사실 지금 어제도 그러니까 최근에 그 주가도 좋았고 네. 비트코인도 좋았던 이유가 각각의 호재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 그쵸. 쪽에는 이제 클라리티 법안 상원 통과라고 하는 그런 이제 네. 호재가 있었고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AI 네. 주식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라갔던 건데 지금 계속 이게 중력처럼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유가가 계속 아마 오를 거고 그렇게 되면 좀 맞습니다.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특이한 사항 중에 하나가 미국 장기채 국채가 상당히 이제 높이 올라갔죠. 네. 10년물 기준 4.5%, 30년물 네. 기준 5%는 이미 지난주에 네, 넘어갔고요. 5.12%로 마감을 한 걸로 아침에 확인을 하긴 했습니다. 네. 이 보시면 미국 장기물들이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위험 자산에는 이렇게 좋지 않은 거거든요.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굳이 위험 자산인 비트코인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안전하고 수익률이 좋은 뭐 국채로 옮겨가게 되고 기관이나 연기금들이 이런 부분들이 위험 자산 선호도를 떨어뜨리고 또 사실 경기가 좋으면서 뭐 국채 금리가 오른다면 뭐 어떻게든 뭐 버티겠지만 지금처럼 미국 재정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전쟁으로 인한 자금 조달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백악관 행정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서 비트코인이 조금 더 여기에 영향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희 정도는 그렇게 국채 투자를 하시는 분이 아니면 국채 가격에 국채 수익률 가격에 국채 수익률과 국채 가격에는 그렇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금리하고 연결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약간 이거는 뭐 파격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올 게 나왔다라는 느낌인데 7월에 25bp 깜짝 금리 인상 가능하다 이런 이제 리서치가 또 나왔습니다. 네, 야데니 리서치의 창업자인 야데니가 오늘 보고서를 하나 배포를 했는데요. 연준이 7월에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이제 그 케빈 허씨가 22일 날 현지 시각 기준으로 이제 정식 취임을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임기를 시작하고 6월에 첫 FOMC를 맞는데 이제 그때는 굉장히 동결을 유력하게 하겠지만 이후에 7월에 좀 금리 인상을 해서 나중에 금리 인하를 가져올 수 있는 뭐 트럼프의 이런 설득력이나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설득력이나 그걸 또 자신의 뭔가 업적으로 삼을 수 있도록 여지를 줄 수 있는 인상을 하지 않겠냐 뭐 이런 보고서를 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를 하지 않겠냐라는 내용을 조금 줬던 것 같고요. 이 보고서에서는. 그래서 사실 오늘 아침에 살펴봤을 때 패드워치 기준으로 여전히 내년 초 인상이 유력한 걸로 나오긴 하는데 연말 기준 12월 기준으로 25bp 인상 시장 예상치가 한 40%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오늘 확인이 됐었습니다. 네. 이 아데니 리서치는 지금 월가에서 좀 이렇게 난다긴다 하는 리서치가 많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탑 티어에 속하는 맞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좀 잘 맞췄던 리서치인데 최근에 그 내년 초까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금리 인상을 한 번 할 가능성이 60%에 달한다라고 해서 사실 지난주 금요일에 시장이 맞습니다. 조금 많이 네. 하락을 했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당장 2달 후입니다. 7월 달에 금리 인상이 뭐 지금 좋게 표현해 주셨지만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해주셨지만 어쨌든 1보 후퇴가 이제 거슬리는 거거든요. 투자자들은. 상당히.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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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쨌든 깜짝 금리 인상이 유력하다. 근데 저도 이제 리서치 보고서를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
내용을 보면 지금 야데니가 주목하는 부분이 유가예요. 그리고 명확하게 브렌트유 기준으로 네. 111달러 밑으로 빨리 안 내려가면 이 확률은 점점 증가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내년 초에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던 발표를 한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사실 또 이렇게 재발표를 그렇죠. 한 거잖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일어났던 일 중에서는 유가가 가장 큰 변수로 작용을 했던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빨리 안 내려가면 그러니까 예전부터 그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유가 우리가 보는 유가는 사실 선물 가격인데 네. 선물 가격 같은 경우는 수급에 아주 밀접한 영향을 또 받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일부 리서처들 중에서는 네. 실제 현물 거래되는 유가는 훨씬 높다. 근데 우리가 지금 빨리 이 상황이 끝날 거를 미리 반영을 해서 그동안의 유가가 충분히 높아지지 않았던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고.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라인이 맞춰지겠죠. 그렇죠. 현실 반영이 되겠죠. 현실 반영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브렌트유 기준으로 네. 111달러 그리고 이제 WTI 기준으로는 100달러 후반대 요 가격대 빨리 벗어나야 된다. 이런 이제 충고를 그렇군요.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호르무즈 봉쇄가 계속 장기화되면서 유가 수급이 이렇게 차질이 빚어지게 될 경우 국내 모 기관에서는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르는 건 뭐 예견된 일이다 뭐 이런 식의 전망도 이미 작년에 내놨었기 때문에 네. 네. 유가에 대해서 좀 기민하게 해결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도 이런 유가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뉴욕타임즈에서 이제 발표한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지지율이 37%로 나왔습니다.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낮은 수준인 건데요. 대부분의 이제 투표자분들이 이란 전쟁에 주목을 했습니다. 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제가 조금 그래프를 만들어 왔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직무 수행평가 지지율이죠. 37% 정도가 지지한다로 나와 있고요. 야, 그렇게 됐는데도 37%가 지지합니까? 역시 대단하네. 마가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것도 이 그렇고 코어 핵심층이 좀 네. 남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워낙 또 트럼프 대통령은 예전에 취임 전부터 다양한 행동들을 많이 해오고 발언들을 해왔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걸로 그렇게 쇼킹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로는. 이 정도로는 약하다. 네, 그래서 네. 다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 아, 정도가 진짜? 트럼프했다. 네, 그 정도의 네. 마음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미국 분들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아, 역시 단련이 되어야 되는군요. 네, 대단하네. 욕을 해도 우리가 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지금 아까 보여주셨던 네. 자료 이제 8개 설문조사를 정리를 해오셨는데 저는 우측 하단에 있는 내용이 제일 좀 쇼킹했거든요. 아, 어떤 거죠? 네. 가상 대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늘 네. 투표를 한다면 오늘 투표를 네. 한다면 오늘 이제 선거가 열려서 투표를 하게 된다면 어느 당을 지지할 것인가라는 이제 설문이 있었는데요. 공화당이 39%, 민주당이 5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뭐 뉴욕 타임스가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많이 보는 매체긴 하지만 이 설문조사를 봤을 때 그렇게 비율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뭐 무당층을 포함해서 뭐 민주당이 한 뭐 50% 조금 넘었었고 뭐 무당층 포함하고 공화당이 한 30% 후반 40% 정도로 참여를 했던 걸로 나왔었는데 보시면 네 공화당 후보보다 민주당 후보가 훨씬 더 우세하게 나왔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살아보질 않아서 그 네. 중요도를 사실 체감하지는 못하는데 많이 들었던 얘기가 미국 땅덩이 너무 넓어서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는 게 굉장히 치명적이다. 맞죠? 이동을 못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네. 번 한번 얘기 드렸던 그 가스 가격.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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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지금 가스 가격이 근데 전쟁 전 대비해서 한 2-3배 올랐거든요.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치명적이죠. 그러니까 보통 중상층이나 네. 그 아래 또 약간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체감을 하고 있을 거예요. 유가. 아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게 지금 뉴욕 타임즈에서 조사한 거잖아요. 네, 시에나 근데도 대학교랑 불구하고 같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민주당이 유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여론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투표 당장 하면 민주당 후보한테 50% 투표하겠다는 네. 거니까 또 이게 투표 계층, 그러니까 설문을 참여하신 분들을 좀 살펴보면 백인이 63% 정도가 됐었고요, 비율이. 네. 그리고 전체 이제 그 사람들의 학력도 조사를 했더라고요, 설문자분들의. 대졸자가 한 15%고, 고졸 정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까지가 한 60%? 뭐 되게 높았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말하는 이런 약간,
화이트 칼라의 백인들보다는 평범한 중산층이나 이제 생산층 백인들이 많이 참여를 한 건데 그렇다면 사실 트럼프 지지자도 많을 거거든요. 이 네. 부분들 중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내의 이런 유가 문제로, 그러니까 주유비 상승 문제로 인해서 직격탄을 맞다 보니까 이분들이 많이 조금 트럼프에게 좀 멀어지고 있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 그 편집장님은 이게 충분히 조금 그러니까 공화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나쁘게 나왔다라는 취지시군요. 아, 네. 네. 저는 좀 약간 다른 생각이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이 좀 무서운 여론조사다라고 생각하시는 네네. 거고, 저는 만약에 제가 트럼프면 좀 더 해봐도 괜찮았는데. 되겠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저는 지난주만 해도 이란이 약간 절벽에 몰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오늘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도 어쨌든 절벽 끝에 이제 몰린 건 맞는데 서로 가고 있다, 몰리고 예, 있다. 서로 몰리고 네. 있는데 이제 누구의 절벽이 더 위험한 절벽이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몰리긴 몰려 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남의 나라 절벽에 우리 한국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야 된다니. 네. 그래서 네. 뭐 이란 전쟁이 잘못된 결정이다. 무장층까지 포함하면 73% 나왔고요. 그리고 지금 이 AUMF 이거 보실 수 있죠. 이 미국 의회의 승인 없이 군사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설문에는 사용해도 된다가 29%, 사용해서는 안 된다가 63%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안에서는 전쟁에 대한 여론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다. 네, 이게 트럼프의 짐입니다, 지금. 그래도 29% 사용해도 된다. MAG. 네. 근데 이게 높은 숫자긴 하잖아요, 솔직히. 높죠. 네. 이런 네. 상황을 용인할 수 있는 네. 지지층이 29%나 된다. 이게 그리고 맞아요. 되게 얄궂은 게 뭐냐면 양당제잖아요. 네. 그래서 퍼센트가 한 20% 차이가 나도 금방 좁혀지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탈하면 일로 가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미국은 이 이름을 계속 프로젝트 이름을 바꿔가면서 전쟁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쟁이지만. 똑같은 전쟁이지만 자꾸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건 다른 전쟁, 이건 다른 전쟁이라고 부르지도 않죠. 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좀 장기화될 수 있다라고 그때 예전에 한번 지난달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런 상황도 있기에 사용해도 된다라는 여론조차도 좀 29%로 높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좀 이례적으로 이 네. 미국 여론조사,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조사 이걸 길게 얘기했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이란이든 트럼프 대통령이든 둘 중에 한 명은 이제 숙여야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고 안 되게 되면 유가는 계속 올라가고 네. 경제적인 부담은 커지는 상황인데 누가 먼저 숙일 만한 이 동인이 있느냐를 저희가 한번 살펴보는 차원에서 소개를 드렸고요.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몇 가지 조금 단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소식들이 또 나왔었습니다. 일단 ETF 자금 흐름도 좀 살펴볼 만한데요. ETF가 미국 이란 전쟁 이후에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자금 흐름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딱 2번 빼고, 그러니까 지난주를 제외하고 사실 한 번 빼고는 다 순유입을 주간 기준으로 기록을 했었는데 지난주에는 마이너스 10억 달러를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10억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고요. 보시면 사실 아까 뭐 국채금리도 상승했고 위험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영향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현물 시장을 받쳐주는 수요가 약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또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요. 호르무즈 세이프라는 상품이 하나 출시가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해상보험 서비스를 출시를 한 건데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에 비트코인 보험을 이제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출시한 건데 이전에 이제 톨비를 받으려고 했었죠. 통행료. 근데 이제 네. 그거를 보험으로 선회한 겁니다. 약간 프레이밍을 바꾼 거죠. 통행료 안 된다면 우리가 보험을 출시할게. 이 보험을 뭐 쉽게 설명하면 이 보험에 가입한 애들 우리가 안전을 지켜줄게. 단 우리의 공격에서만. 네, 이겁니다. 그게 뭔 보험? 아니 그래도 전 큰 의미를 두고 싶은 게 네. 비트코인으로 보험 내보신 적 있으세요? 처음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널 때리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보험이잖아요. 그죠. 남이 널 때리는 건 내가 보호할 수 그게 없는데 난 안 때릴게 일단.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보험입니다. 종류의 공격에 대해서 보호를 해줘야 보험인데 그게 아니라 약간 이런 건가? 이게 왼손이 때리는 거 오른손이 잡아주는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또 네. 얘기하니까 잠깐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어쨌든 굉장히
특별한 이제 상징적인 뉴스긴 하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상징적이다. 아, 상징적. 어쨌든 네. 비트코인이 네. 사용된다. 네, 왜냐하면 통행료 때 뭐 비트코인 얘기가 잠깐 나왔다 결국엔 바뀌었잖아요. 네. 다른 피아 통화로. 네, 이제 다시 비트코인으로 바뀌었다. 근데 이제 보험료. 네, 그게 좀 다시 비트코인의 그러면 비트코인만 받는 겁니까? 아니면 네. 뭐 스테이블 코인 다른 디지털 자산도 받겠다라고 아. 나와 있는데 정확한 뭐 자산군은 보도에서 제가 좀 확인해오기 어려웠었고요. 우선 이제 비트코인을 좀 전면에 내세웠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저 이해가 가는 게 자꾸 웃기네요. 네. 최근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많이 발행을 하는 예. 테더사에서 적극적으로 동결하고 있어요. 이란 관련 계좌들을.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전혀 쓸 수가 없고. 아, 그쵸.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라도. 비트코인을 받으면 그거를 실제 비트코인이 결제에 사용되는 그 경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결국에 이거 받은 거 무장 단체도 내려줘야 되고 하는데 그 단체들이 뭐 생필품을 사고 이런 걸 비트코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 썼었고 근데 테더나 이런 회사들이 적극적으로 네. 좀 동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아마 비트코인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네. 얼마나 들어오는지 한번 봅시다. 비트코인. 네. 이 상품이 4월 말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현지 시각으로 5월 17일경에 공식 출범을 한 거고요. 이제 운영 주체는 미국 재정부랑 그리고 페르시아만 해협청에서 이제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행료에서 보험료로 그냥 이름만 약간 갈아 키운 거고요.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오펙 제재 위반 소지가 커가지고 사실 이걸 감수하고 가입을 해야지 뭐 통행도 할 수 있고 이란이 공격도 하지 않는 거고 그게 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좀 단점들을 무릅쓰고 누가 가입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이 보험을 가입하면 또 오펙에서 하고 있는 뭔가에 위배가 돼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뭐 아마 이게 국제법상 이게 공동 해역이기 때문에 그쵸, 예. 네, 누군가 사유화하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네. 이런 사실상 통행료를 보험으로 치환한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나중에 자세하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조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좀 불법을 좀 방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한다. 어쨌든 그런 이란에 돈이 가는 거니까 맞아요. 2차 제재 예. 대상이 또 될 수 동조를 있겠네요. 한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도 정신없이 저희가 신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어머. 시간 좀 됐는데 네. 마지막으로 그 마이클 세일러 얘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세일러의 이제 스트래티지죠. 스트래티지가 지난주에 또 그래도 STRC가 잘 팔렸더라고요. 마지막 날에. 네. 그래서 그걸 또 발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금을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24,869개 매입을 했습니다. 네, 이런 매수세가 들어왔지만 비트코인은 네. 이건 지난주에 산 거니까 네, 이미. 그렇죠. 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런 소식이 나오니까 또 이제 댓글에서는 이 남자가 비트코인을 사면 역시 떨어져 이런 반응들이 너무 네. 많았습니다. 하필 또 딱 맞물려가지고 근데 이건 호재긴 합니다. 호재죠, 예. 왜냐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희가 뭐라 했냐면 STRC 팔아가지고 그걸로 전환사채 처리했지 않았냐. 그러면은 이제 비트코인 안 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네. 어디서 돈이 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억 달러어치를 또 샀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양쪽으로 돈을 다 쓴 거니까요. 그쵸, 어쨌든. 좋은 그리고 호재죠. 가지고 있었던 보유 현금 플러스 STRC를 이제 팔았던 금액으로 그 SEC 다 공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조달을 해서 비트코인을 샀고요. 또 어제 박상엽 편집장님이 얘기를 해줬었죠. 전환사채에 대한 이제 15억을 바이백했다. 15억 네. 달러를. 그래서 제가 이거는 어떻게 자금을 조달한 건지 또 공시를 살펴봤는데요. 스트레티지가 8-K 8K SEC 공시로 또 자금 출처를 명시했더라고요. 네. 기존의 보유 현금을 활용, 이제 원래 하고 있었던 본업에서의 나오고 있는 캐시플로우를 활용을 하고 또 이제 ATM 프로그램으로 주식을 매각한 돈 그리고 비트코인을 매각을 해서 한 돈으로 바이백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앞으로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는 현금 여력이 없을 거라고 봤는데 생각보다 현금 여력이 있었고 결국엔 비트코인도 사고 전환사채도 이제 처리를 한 것으로 네. 그렇게. 그리고 6월 8일에 이사회를 거쳐서 그 배당락 현상을 좀 분산하려고 하는 월배당 2회를 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앞으로 스트래티지의 이런 정책에 좀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재희 편집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